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고매 시간입니다. 투자 알고매매 합시다. 네, 여러분, 알고매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간이 11시.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들리시고, 마이크 소리 잘 들리고, 네, 정상으로 확인되네요. 11시가 되면 이제 알고매 최수창 파트너의 시간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릴게요. 알고매 제일 먼저 인사하신 분이 누굴까요? 손바닥에 왕자가 보이네? 네? 손바닥에 왕자가 뭐예요 이거? 네. 안녕하세요. 알고메. 네, 대표님. 자, 송재만님, 김재재님, 안녕하세요. 알고메 인사하신 분들이 이제 몇 분이나 되시나 한번 볼까요? 알고메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지금 현재 797개의 좋아요 버튼이 있는데 가봅시다. 1000개 누르고 시작해 봅시다. 처음부터 800개 좋습니다. 900개까지 뜨고 나서 시작해 볼까요? 자, 알고메 클릭 좋아요 버튼 쿠쿠쿠쿠 네 좋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알고메를 또 시청하려고 이렇게 와주신 분들 성은정님, 이용준님, 모진님, 클라라님, 상승님, 민트님, 최방원님, 지진님, 네, 알고메 화이팅! 태리님, 태희님, 정환님, 금알님, 신나는 하루님, 스피님, 멋지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알고메, 이제 알고메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나요? 어제 이제 알고메 뜬본 교육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특별 교육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뭐죠? 은행주 어쩌라고, 은행주 어찌하라고, 은행주에 대해서 요즘 투자 시각이 어떤가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꼭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까요, 이제? 화면은 이제 선물 시장. 제 얼굴만 보고 있으면 좋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얼른 좀 선물 시장님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침에 최창 최성지에 들어오시면 선물 시장을 보실 수 있죠? 오늘 아침에 선물 시장 최창에 투자 성지 들어오셔서 시청하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몇 시에 시작했는지 저도 시간을 모르겠어요. 9시 15분인가요? 20분인가요? 1번 한번.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알고메 그 아침에 최주장 투자 성지에 들어오셔서 선물 데일리 시황 돌아온 진짜 시황 들으신 분들 1번이요. 분넉님 계시고 또 누구죠? 누가 계신가요? 선물 시황 그거 참 좋은 건데 참 좋은 건데 아직도 안 보고 계신가요? 콩들이님 많이 보시고 계시네요. 제이스린 이용준님 이명숙님 이명숙님은 제가 아는 그 이명숙님인가요? 누나 잘 지내요? 왠지 느낌에 그 누나 같은데. 아는 필명이 동일한 거서 닉네임이 동일해서 해봤습니다. 많이들 보셨네요. 오늘 뭐 정답은 나왔죠? 아침에 선물 시황을 칠상 투상지 들으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제가 틀리나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틀린 적은 없고 아주 처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자주 봬요. 처음이니까 자주 뵙시다. 좋아요 버튼 825개예요? 900개 가봅시다. 아니요, 888. 빠찡코 가면 딱딱딱 딱 맞는 게 기분 좋잖아요. 888까지만 봅시다. 올려보세요. 888, 828, 829, 830. 기왕이면 여러분 주말을 앞두고 기분 좋게 888 한번 찍고 갑시다. 여러분, 그렇죠? 그 888 찍으면 찍는 순간 에너지 기운, 수익 쫙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지 않을까.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죠. 법당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당 가서 기도하고 꼭 좋은 기운이 아니더라. 사실 보면 뭐 회개하러 간다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법당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회개하러 가는 거 이만큼밖에. 아휴,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제 큰 애가 이번에 수능 보는데 수능 잘 보.
아프면 소원 빌러 가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좋은 기운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기운 받으려면 888 한번 찍고 갑시다. 자, 이제 선물 시황을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제가 넘길까요? 넘겨주시나요? 안 넘겨주시나요? 제가 넘겨야 되겠네. 어디로 갔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잠시만요. 우리 피디님, 왜 안 넘겨줘요? 자꾸 내 얼굴만 나와. 우리 피디님이 나만 보고 싶은가 보다. 지금 잠시만요. 메시지 보내고. 오늘 좀 이렇게 근황 토크가 길어지네요. 피디님의 반항기. 888 안 찍어서 그렇구나. 888 안 찍어서. 어우, 저 넓은 등짝 봐라. 아, 저 누구냐, 저거. 네. 아, 뛰어오셨어. 넘어지지 말고. 네, 그렇죠? 오늘은 여유 있게 시작해도 되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선물 시황을 어디서 얘기했는지 요거 하나 잠깐만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수창에 투자경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지금 선물 데일리 시장이 올라옵니다. 오늘도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직접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세수창에 돌아온 진짜 시장 보는데 요거 내용을 그대로 토대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방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쏠리지 않고 마디마디가 자주 나올 겁니다. 역시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끝날 때까지 이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저밴드 범위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290, 제가 아침에 했던 299.30 정도 상단. 하단은 1차적으로 296.40 정도.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시원하게 못 올라오고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쑥 내려가진 않고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팁으로 무조건 마디마디 하프 자리는 다 옵니다. 하프가 뭐냐 보세요. 틱 차트입니다. 아침에 올라가는 거 하프 자리가 여기입니다. 내려왔죠? 내려가는 마디에 하프 자리 여기죠? 올라갔던 마디에 하프 자리 여기죠? 내려갔던 마디에 하프 자리 여기죠? 올라갔던 마디에 하프 자리 여기죠? 내려갔던 마디에 하프 자리 여기죠? 올라갔던 마디에 하프 자리 여기죠? 여기서 하프 여기죠? 여기서부터 올라갔던 마디에 하프 자리 여기죠? 내려갔던 마디에 하프 자리 여기죠? 올라갔던 마디에 하프 자리 여기죠? 오늘 제 이야기 듣고 양방 매매로 치는 분들은 구간 다 발라먹었어. 못 발라먹을 수가 없어. 그럼 지금은 내려갔던 마디에 하프 자리 오전장은 이렇습니다. 오후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후장 바뀔까요? 오후장은 어떻게 될까요? 벗길까요? 어디를? 어제 고점을? 또는 저점을? 오후장은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오후장은요 어제와 유사할 것 같아요. 어떠냐면
어제 오전에 올려놓고 눌렀죠. 그리고 하프 자리도 반등 나와서 어제 제가 설명했던 거 이어서 설명드리면 어제 제가 장중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어제 저점과 고점이 올라갔던 거에 이 양봉의 시가 자리 또는 고저의 하프 자리에서 반등 나오는 거 봐라. 반등 나오면 다시 반등 나와서 올라가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오전장은 어제는 쭉 오늘은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거죠. 근데 사실상 올라간 건 맞잖아요. 올라간 거잖아요. 12시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머무르 있는데 12시 정도 되고 나면 힘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공 모양으로 아예 얘기해 드리면 12시 넘어서는 여기서 어제 얘는 양봉이었어요. 어떤 양? 오후장이 이렇게 이 양봉. 그죠? 오전장에 이 양봉이 나왔던 거에 여기서 이런 식이었잖아요. 오전과 오후 나누면. 오늘 오전장은 현재 이 시간이죠. 이렇게 있으면 지금 현재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 장도. 오후장에는 어제와 비슷한 무슨 얘기냐면 어제는 오후장에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후장에는 어제랑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냐? 12시 되고 나서 눌렀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런 도찌나 양의 도찌나 아니면 음의 도찌로 여기서 오호장은 이런 음의 도찌 또는 양의 도찌로 그러면 결국 오늘 시가 자리를 깨고 내려올 것 같진 않습니까? 물어보면 시가 자리는 안 깰 것 같은데요. 시가 자리는 안 깰 것 같고 오늘은 하여간 끝까지 계속 양방으로 마디마디 그래서 어제 고점은 넘어가지 못할 거라고 어제 고점 넘어가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저점에서 마디마디 밀었으니까 오후장은 눌렀다가 왔다 갔다 계속 그래서 요 양봉이 있는데 298에서 299 이 1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꺾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굳이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해주고 싶네요. 11월 옵션 만기 때까지는 전저점 안 깨진다고 어제 얘기해 줬죠. 기억하시죠? 그렇죠? 지수가 여러분 저는 62동 평균선을 만나는데 100표를 걸겠습니다. 아기가 얘기하죠. 어디서 밑장 빼기 하냐. 그랬더니 타짜 고니가 얘기합니다. 손모가지 걸자. 올해 연말에 저는 62평을 만나는 거 문제가 아니라 이 319라고 하는 직전 고점도 넘어올 수 있는 상승 마디가 보입니다. 단 중요한 기준이죠. 첫째, 이 직전의 저점, 이 자리입니다. 이날의 저점은 11월 옵션 만기까지 10일입니다.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깨지지 않는다. 두 번째, 일단 이 양봉의 시가가 귀찮긴 하고 짜증나긴 한데 일단 패스. 그리고 박스 상단을 돌파했던 양봉이 이날 나왔습니다. 이날 양봉의 시가가 종가상 이탈을 하지 않는다.
그럼 우선적으로 거꾸로 보면 되죠. 양봉의 이 시가가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오르고 내리고 올라간다는 얘기. 많이 이탈한 다음에 다시 박스얘기를 해서 이 양봉의 시가까지 누른다는 얘기. 그리고 돌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이 저점이 깨지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말짱 토론. 달라지는 거. 전술과 전략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고점과 저점의 하프 자리가 힘의 충돌자입니다. 298.88. 힘의 충돌자에서 오늘 힘의 충돌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하지. 넘어가면 누를 거고 안 넘어가면 부딪혀서 왔다 갔다 누를 거고 딱 그런 모습입니다. 연말까지 정확히 12월 동시 옵션 만기일까지 이 고점을 넘어갈 확률이 아주 높은 건 아직은 아닌데 가능성을 보게 될 거고 60일 이동평균선을 만나는 건 기정사실로 보셔도 됩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것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무엇이요? 네? 무엇이 말이 되냐? 여러분 그 이자 내는데 요즘 힘드시죠? 이자.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자 비용이 증가해요. 대한민국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어디가 문제인지 제가 알아요. 문제라고 해도 돈의 흐름이. 일본은 정부의 부채가 문제입니다. 부채 중에서도 정부 부채. 영국도 비슷합니다. 정부 부채입니다. 한국은 어디가 문제입니까? 가계 부채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디가 부채가 문제일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일본과 영국은 섬나라들이잖아요. 섬애들은 정부 부채가 문제. 우리는 반도 국가예요. 그래서 이태리도 가계 부채가 문제예요. 희한하죠? 중국은 기업, 기업 부채가 문제입니다. 지방자치 부채도 있습니다만 기업 부채가 더 큰 문제. 부실 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돈다발을 넣어주면서 기업 부채가 문제. 그래서 중국은 언젠가는 존재 이유가 드러날 겁니다. 언젠가는 중국을 만날 겁니다. 누가? 존재 이유. 기업 부채가. 과거 우리나라가 IMF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중국은 저 기업 부채 문제가 언젠간 한번 드러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 빼고요. 한국은 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계에서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니까 가게에서 대출 많이 받은 이유는 당연히 1순위가 부동산 때문일 겁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이후에 자영업자들에 의한 대출도 많이 발생했었을 겁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이 가장 크겠죠. 전세 대출부터 여러 가지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기부업하고 손들고서 나 못 갚아 하는 사람 있겠죠. 계시겠죠. 하지만 갚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원금과 이자.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이전과 6개월 전과 지금 보면 이자 비용이 더 증가한 건 사실이죠. 우리가 실적인 탐방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 비용이 증가한 거는 누가 가져갑니까? 은행이 꿀떡 사 먹듯이 꿀꺽 하겠죠. 왜? 은행은 꿀꺽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은 은행 직원들이나 점포가 증가합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고정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촌부줄이니까 크게는 부각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돈은 더 많이 벌어들이고 이자 비용을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예금 금리가 엄청나게 높습니까?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자 비용 내는 것보다는 받는 건 더 적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돈을 잘 벌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법니다. 작년에 순이익이 13조 원대였는데 올해 3분기에 4대 시중 4대 은행의 순이익이 13조대입니다. 4분기까지 예상을 해보면 17조 원대의 순이익이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엄마야, 돈 많이 버는구나, 은행들. 근데 주가는 신한지주, KB금융, 오나지. KB금융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제가 올해 증시 잘 보세요, 밸런스를. 하나금융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우리금융, 우리금융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은행주는 역시 세타 공부를 할 줄 알면 같이 움직여요. 맞죠, 여러분? 밸런스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나 매매를 할 때나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금융이냐, KB금융이냐, 하나금융 다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몰빵이죠. 이 밸런스를 같이 읽어나가면 종목 대응하는데 실전 주식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럼 은행주들은 왜 빠졌죠? 아니, 이보쇼, 이 양반아, 금리 이자 이렇게 많이 받아먹고 돈도 많이 벌면서 니들 왜 빠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반대로. 이렇게 실적도 좋고 돈도 잘 버는데 주가가 빠져? 왜 디스카운트 됐지? 얘는 싸게 지금 얼토당토하는 싼 가격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배당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작년부터 올해,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배당 성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는 은행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 배당 관련돼서는 이걸 보라고 예전에 얘기했어요. 아리랑, 어디 갔니? 아리랑 고배당. 이게 아리랑 고배당이거든요. 이게 은행주 위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건데요. 고배당주 대응할 때는 저는 ETF 아리랑 고배당주를 사라고 해요. 언제? 이쯤에. 한번 볼까요? 영. 연간으로 보겠습니다. 아, 이거를 이렇게. 너무 확대니까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볼까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불 때, 너무 확대했다. 너무 길게 했다. 딱 4분기 10월 달로만 찍어보자.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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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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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입니까? 기준금리가 언제 인상됐죠?
2015년도 12월 달 FOMC. 그래서 계속 기준금리 인상시켰어. 맞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속 기준금리 인상시켰습니다. 2017년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어떻습니까? 주가는 은행주, 이게 다 아리랑 고배당주는 은행주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설명드려요. 올라가. 이 시기에 주가가 눌렸을 때, 싸게 나왔을 때,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도. 이때는 기준금리가 인상 시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시기에 살 때 배당받고 추후에 팔아먹고, 배당받고 추후에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옵니다. 맞죠? 이 시점에 사놨을 때 배당받고 사놨을 때보다 올라가는 구간은 형성되고, 사놨을 때보다 올라가는 구간은 형성되고, 사놨을 때보다 올라가는 구간이 형성되고, 사놨을 때 올라가는 구간이 형성되니까, 은행주들은 고배당주 아리랑, 이 고배당주는 10월, 11월, 12월에 사놓고 내년 상반기에 어쨌든 팔아먹을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배당부터 받고, 그럼 얘네들 모았다가 배당 받고 내년 상반기에 본인 매수 가격보다 올라오는 구간에서 수익 실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었습니다. 그리고 FOMC가 첫 기준금리 인상한 시기부터는 더욱더 가파른 주가 상승이 보였습니다. 그 후에 2018년도부터 다시 지금까지 한번 볼게요. 2017년도에 가을에 사놓고 배당받고 올라가는 거라서 팔아먹을 수 있어. 2018년도에 10월, 11월, 12월에 사놓고 배당 받아먹고 그 다음 해에 상반기에 1분기에 팔아먹을 수 있어. 이때가 이제 좀 유난스럽게 불가피한 구간이었죠. 10월, 11월, 12월 사서 먼저 올라갔고 배당도 받고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듬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팔아먹을 기회가 안 온 거. 요때 한번 불가피하게 연말에 사놓고 배당받고 상반기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 하지만 20년도에 10월, 11월, 12월 사놓고 배당 받아먹고 그 이듬해 팔아먹을 수 있고, 작년에 10월, 11월, 12월 싸게 사놓고 배당 받아먹고 올라가서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같은 것이 내년 상반기에 나타난다면 몰라도 이런 일이 없다면 지금 받아놓은 10월, 11월, 12월 받아놓고 배당받고 내년 상반기에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희한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미국의 FOMC가 기준금리를 올린 시점부터 주가가 빠졌습니다. 근데 금리 올린 시기에 은행주는 최대 수혜줍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뭐가? 주가가 제대로 반영을 해주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악재가 있고, 그런데 더 큰 악재라는 것은 특별히 잡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원도에 있는 레고랜드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은행이 그렇게 타격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건 사실상 좀 해프닝성이 좀 가깝다고 봐야 되겠고, 은행주는 거기서 큰 타격은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오히려 부동산 PF 해가지고는 증권사들이 좀 타격을 크게 받을 겁니다. 그럼 은행주는 더 큰 악재가 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의 심리가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불가피하게 두들겨 맞아. 다시 말하면 선생님 저는 반평균 50점에서 훨씬 더 넘은 80점인데 왜 저까지 맞아야 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었겠죠.
요즘 아이들은 합니다. 뭐 예전에는 어떻게 한 건 합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단체로 너희 우리 반은 이번에 무슨 책임질이 있기 때문에 혼나야 돼. 다 혼나는 경우 있죠. 단체. 그런 것처럼 시장이 매크로적인 변수에서 다운될 때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쓰나미가 맞은 구간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은 첫 번째 낮은 밸류에이션의 PBR을 보자. 저평가돼 있다고 볼 만합니다. 두 번째 실적 대비 낙폭과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가 역으로 갔습니다. 참 드문 일이고 보기 드문 일이 아니라 역대 국내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금융주가 훅 하고 빠진 건 아주 이례적이라고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죠. 네 번째 고배당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 지금은 이 고배당만 보더라도 은행주는 상승의 국면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찬스다. 지금까지 코로나 때 빼면 그래 왔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유난히도 다 올라왔는데 유난히도 이번 구간에서만 빠졌던 것은 시장의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변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은행주를 가보죠. 은행주는 저 정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요? 기업은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기업은행 연간 상승을 보면 기업은행에서 금리가 인상됐던 시점 FOMC 기준으로 얘기해 주고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FOMC는 제가 잘 기억하니까 FOMC가 2004년도 6월 30일 금리 인상 시점 2015년도 12월 달부터 금리 인상 시점 대표적 FOMC가 금리 인상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올해 금리 인상했던 시점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FOMC가 금리 인상했던 시점에 은행주는 늘 수익. 저는 지금 은행주들이 못 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못 갔기 때문에 싸게 사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누군가는 아니야 아니야 하겠지만 그렇게 좀 봅니다. 다만 이때와 지금 상승의 탄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유인즉 은행주는 금리에 대한 민감도도 크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장 민감도가 크죠? 여러분? 어디에? 아시는 분? 어디에 민감도가 가장 크죠? 은행주? 은행주는 수출주인가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주택. 부동산. 이때는 부동산이 와. 이때도 부동산이 서서히 살아났던 시점. 괜찮았던 시점. 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구간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이 얼마나 내수에서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은행주들의 상승 탄력이 더 강해지느냐, 조금만 더 강해지느냐, 이 차이일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은행주들 밸런스는 동일한데 누가 터닝해주죠? 기업은행 잘 볼까요? 기업은행은 제가 색깔을 주황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은 22년도 시작해서 오르고 시가싸움으로 오르고 내리고 해주다가 시가싸움 지지해주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금리 인상에서 당연히 긍정적인 건데 이때 시장의 매크로적 변수 침체 분위기 때문에 다운됐다가 오히려 미국이 FOMC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기업은행은 계속 오르고 은행주 중에서 지금 탑입니다. 탑 상승. 어느덧 연시가 자리까지. 리딩뱅크인 KB금융을 보면 KB금융 연시가 자리가 여기입니다. 고마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지지해주면서 시가 지지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못 넘어가더니 전저점을 깹니다. 6, 7월달에 급락 주고 반등 주고
충분히 반등 따라갈 수 있는데 전저점을 한 번 더 깹니다. 왜요? 파생 때문에. 대한민국 파생 증시에서 핵심 우량주들은 프로그램 영향을 받습니다. 칩스 영역이 나오고 반등. 지금 김두한이야. 리딩뱅크야. 이승기의 뱅크라고. 김연아의 리딩뱅크라고. 요즘 김연아 씨가 광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딩뱅크도 은행 따라 신한지주 일본계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 신한지주 초록색으로 했고 시가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동일하죠. 신한지주는 더더더더 올라가. 그러다가 밀릴 때 같이 꼬꾸라집니다. 반등 주고 반등 주고 반등. 저점 또 깨고 저점 또 깨고 올라옵니다. 신한지는 이제 저점 안 깼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이때가 최저점입니다. 이때가 최저점. 얘는 최저점 아니에요. 이 최저점이 여기입니다. 신한지주.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보니까 하나금융지주 빨간색으로 시가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랐다 했다 올랐다 했다 올랐다 했다 통일하게 올라갔다가 후루룩 미끄러지고 7월달 저점 잡고 지그재그 올라오고 우리금융 동일합니다. 여러분 뭐가 보여요? 은행주는 지금 여러분이 서둘러서 매도하거나 팔 때가 아니에요. 투자적인 관점이라면. 실전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실전 매매라고 한다면 뭐 본인의 기준에 맞게끔 들어가서 수익과 나오면 이익 실현하고 챙기고 나오는 거 문제 안 돼요. 하지만 투자적인 관점이라면 은행주는 7월 달에 저점 찍고 지금 투바닥으로 튀어 올라오면서 N자 상승으로 끌고 올라오면서 연시가 회복과 또 하나 뭐예요? 하락했던 거에 하프 반등을 다 주려고 하는 애들이. 그럼 최소한 하프 반등까지 또는 연시가까지는 올라가는 거고 배당받고 내년 상반기에 팔려고 전략을 세워도 되는 관점이지 은행주 가지고 쩔쩔맬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예측 전략의 분석입니다. 은행주의 실전 대응으로 하자, 실전 대응으로 기술적으로 사고 파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망과 전략 분석을 했을 때 은행주의 포커스들을 맞췄건 첫 번째 고배당, 두 번째 실적 대비 저평가됐다는 금리 인상 시기의 세 번째 은행주만큼 수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실적 발표한 것도 보면 당연하지.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는 예측이 아니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행주에 대해서는 매도로 빠져나가는 개인 투자분들은 좀 안타깝다고. 지금 위기 쪽으로 은행주들을 보는 분들은 대한민국 제2의 IMF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IMF 왔을 때 이 방역, 내성이 생기죠. 이 암 치료도 힘든 게 계속해서 센 약을 쓰면은 이제 그것이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거든요. 역으로 보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배 타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객선들이 참 힘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세월호 사건 이전에 진짜 큰 사고들은 비행기 사고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이번에 대한항공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세이브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거는 기계 그 비행기 결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조종사분의 어떤 판단 미스, 실수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어떤 사건 사고가 크게 터지면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더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가 IMF 때 겪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중은행,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PFO에 있어서 국내 시중 4대 은행이 위기라면 우리보다 훨씬 더 정보가 빠른 누가? 그 녀석들이 움직였겠죠. 우리금융 지분율 외국인 40%, 하나금융 70.88%, KB금융 73.35%, 신한지주 61.53%. 대한민국 4대 시중은행이 제2의 IMF를 겪거나 신용경색으로 위기에 빠질 가능성 저는 1%도 안 된다. 기업은행 13.5%, 지방은행 DGB 45%, 제주은행 1.5%, JB금융 26.6%, BNK 35.7%, 한국금융지주 35%. 여러분, 카카오뱅크 12.87%. 사실상 대형 시중 4대 은행은 시장 지수의 상승이 나타나면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전량 얘기했을 때 시장이 280포인트 코스피 200이 지키고 있을 것이다. 하반기에 크리스마스 산타랠리로 12월 동시옵션 만기 때까지 62편까지 올라올 것이다. 그 이상으로 간다면 320포인트도 넘어갈 수 있다. 그럼 은행주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마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밸런스 속에서 은행주를 지금은 관심 갖고 지켜봐도 좋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올라가는 국면에서의 대응을 흐름을 보셔도 좋다. 그것이 빨리 올라갈 거냐 지그재그 출렁출렁 거리면서 누르다 오르고 할 거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 은행주에 대해서 어찌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분석과 해석으로는 무엇이다? 매도다? 삑 매수다. 빙고. 방향은 상방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점진적으로든 빠르든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은행주에 대해서는 요즘 거의 다루질 않더라고요. 은행주에 대해서는 거의 여러분들이 다루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계신데 저는 은행주에 대해서는 지금 위기의식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2의 IMF나 또는 부동산의 PF나 가계부채액이나 끊임없이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시중 4대 은행주들은 지금 시점에서 추가 하락과 추세적으로 등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등 상승 쪽으로 보시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전략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행 외국인도 안 도망가는데 뭐 여러분들 막 훅 도망가 그러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도망갈 일은 별로 없는데. 자, 오늘은 은행주에 대해서 집중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뭐 매번 개별주만 갖고 개별주들은 아침에, 그렇죠? 또는 이 시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하는데 우리가 핵심적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마음만 다스리십시오.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그 핵심 우량주들 보면 그동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마디가 걸리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 라이브 팬들하고 함께 제가 라이브 팬도 아시겠지만 이 양봉이 신경 쓰인다. 시가저가가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다. 기억나시죠?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 실전에서 사고 파는 매매와 투자적인 관점으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투자의 목표도 없고 투자의 기준도 없고 실전 주식의 매매에 있어서도 기준도 없는 얘기예요. 투자자라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고 답답하니
먼저 이걸 보겠습니다. 10월 1일이죠. 10월 1일이니까 10월 3일부터 지금 10월 3일부터 가장 많은 금액을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는 건 삼성전자. 삼성전자. 1조 4천억이 넘습니다. 1조 4천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9천억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문제가 심각하네요. 외국인이 한 달 사이에 현재 1조 5천억, 9천억 합해서 2조 4천억 원치를 사주고 있어요. 2조 4천억. 2조 4천억을 사주고 있다. 야,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많이 사주는데 주가 빠져? 정말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 안 할까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진짜 투자랑 가짜 투자가 뭐냐면 진짜 투자자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계속 사줘야 되는 시기예요. 누구처럼? 외국인처럼. 이유인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업앤다운 되는 업황의 흐름을 계속 추적해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메모리 산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이라는 조직에 있어서의 가치, 경쟁력, 영업력, 기술 개발권 등 다양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시장의 경제가 세계 경제가 좀 침체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고 수요가 부진하고 애플의 아이폰 14마저도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같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건 빙고 맞으나 그럼에도 지금 시점에서 추후의 먼 미래 또는 가까운 미래가 되더라도 시장이 경기가 회복되고 상승의 모멘텀이 나오고 수요가 살아나면 시장의 경기 민감이 회복된다면 결국에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 강력한 모멘텀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드물다.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이 10월 달에 매수해 준 걸 잘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4개가 엄청나죠. 뭘까요?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 국가가 아니라 제조 국가. 비메모리 쪽에 설계 쪽은 우리가 없어도 메모리는 우리가 짱 먹었습니다. 전 세계 짱입니다. 삼성시대랑 LG엔솔 2차전지 배터리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많아도 대한민국 짱 먹고 있습니다. 결국 1등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는 뭐예요? 누가 얼마나 용감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바닥에서 모아가느냐.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가 4만 원이 갈 거다 기다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SK하이닉스가 6만 원이 내려올 거다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엿장수 마음입니다. 본인 마음에 내 돈 갖고 내가 6만 원 기다리고 4만 원 기다렸다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투자자는 그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저 가치 있는 기업이 지금 내가 사뒀을 때 미래에 GDP 4만 달러 될 때까지 투자를 할 거야.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어떤 관점? 지금 싼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매수했을 때 어디가 더 싸냐를 따지는 게 투자자가 아니라 목표가가 어디냐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고 하잖아요. 투자자는 목표가를 보고 가야지 투자자지. 아파트 부동산 사는데 저점 잡고 삽니까? 아파트 살 때, 땅 살 때 저점 잡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목표를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땅값은 앞으로 5배 뛸 거예요. 이 땅값은 앞으로 10배 뛸 거예요. 이걸 보고 사는 거죠. 투자자라면 지금 그런 자신감 있는 투자를 하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목표도 없이 더 싸게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명품백을 1억짜리 명품백을 1,000만 원에 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진짜 투자자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논란의 불을 지필 필요도 없고 설왕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갑론을박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용감하게 사서 GDP 4만 달러 또는 DDR5가 지금 침투율이 2% 3%밖에 안 돼요. 시장에 DDR5가 시장 점유율 50% 달성할 때까지는 나는 주식 안 팔 거야. 그런 뚜렷한 구체적인 목표 기준을 갖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최고 주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알 수 있습니까? 50년 뒤에. 50년 뒤에 저 최고 주가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DDR5가 4에서 5로 넘어가는 구간인데 5가 침투율 2%인데 어차피 앞으로 고성능 PC라든가 DDR5의 교체 수는 넘쳐날 거야. 그렇다면 나는 DDR5가 50% 시장 점유율이 올라올 때까지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끊임없이 매수할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전자는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 사업도 있고 SK하이닉스는 종합반도체만 하니까 정확히 종합반도체 회사로만 나는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를 본인의 취향대로 사시면 돼요. 아니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도 있고 그리고 가전 사업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는 삼성전자지 하고 생각하시면 삼성전자 사시면 돼요. 참 답답한 게요. 돈만 벌려고 하시니까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돈 주시면 좋아합니다.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돈은 다 좋아합니다만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할 때, 돈을 벌어들이려고 할 때 돈 벌려고 주식해요? 아, 그럼 돈 벌려고 왜 꼭 주식을 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되고 창업을 해도 되고 할 건 많습니다. 돈 벌 거는. 근데 왜 꼭 주식을 해야 됩니까? 답해 보세요. 답을 못 하시면 그 사람은 가짜 투자자예요. 주식을 하는 이유, 돈 벌려고 하고 다 똑같은 얘기지만 구체적인 목표, 나는 주식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계속 올라갈 거야. GDP가 4만 불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 책도 보셨잖아요. 박경리. 땅은 속이지 않아요. 그래서 땅 투자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열심히 땀을, 노력을 쏟아붓으면 속이지 않아요. 주식은 그러면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죠. 매번 대한민국이 망할 거야. 대한민국 무너질 거야. 위기야. 대통령이 누가 됐으니까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그럼 대한민국 지금 수십 번도 망했게? 아, 노태우가 대통령 됐어. 나는 김영삼 찍었는데. 아, 나는 이해창 찍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됐어. 아, 나는 음? 문재인 찍었는데 이명박 됐어.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그럼 대한민국 경제는 매번 망했겠네. 그런 투자자는 가짜 투자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삽니까? 오늘 힘들어도 내일 희망이 있고 내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될 거라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희망을 쏘아올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투자란 그런 겁니다. 지금 던져놓고 지금 당장 우왕좌왕하는 거 투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왕좌왕하거나 이거 지금 갑자기 빠지는데요. 이거 다 실전 주식입니다. 실전 주식에 그런 지금 제가 부연 설명하고 기업의 스토리나 업황의 이야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전 주식은 오로지 가격과 거래가 중심이 돼야 돼요. 사고 파는데 이유 있습니까? 내가 100원 먹고 나오든 200원 먹고 나오든 사고 파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품이 좋고 나쁘고 하자가 있고 사고 팔면 끝이지. 그게 실전 주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질문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SK하이닉스가 빠져야 큰일 나요? 뭐가 큰일 나요? 투자자는 큰일도 안 나고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피해를 인식하겠죠. 하지만 실전 주식으로 사고 팔 때는 우리는 언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블랙 라인이 첫 봉이 뜨고 투봉 뜨는 자리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이 양봉의 시가저가와 이 양봉에 신경 쓰이는. 그리고 안 사면 그만입니다. 살 기준이 없으면 안 사면 됩니다. 지금은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투자는 100번이 아니라 1000번도 매수. 하지만 트레이딩 매수 매매 관점이라고 한다면 보시죠. 삼성전자는 마디 상승 요소 제가 얘기했죠. 올랐다 눌렀다 이 마디야. 그래서 이 마디까지 가면 6만 원이 딱 계산법으로 떨어집니다. 해서 6만 원 딱 찍어드렸잖아요. 5만 9천 몇백 원. 여기 맞고 눌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기다려요. 다음 조건이 나올 때까지. 알고매에서 다음 조건이 나올 때까지.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왜? 숏 구간이잖아요. 숏 구간. 숏 구간에서 첫 봉 뜬 겁니다. 첫 봉 뜨고 길게 보지 않는다 했어요. 왜? 랠리가 펼쳐지려면 반드시 쌍바닥이 나와야 돼. 그럼 지금은 첫 봉 뜨고 단기 상승만 보고 길게 볼 자리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실전주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돼요. 제가 이거 얘기해드리고 교육을 들어갈게요. 예를 들면 실전 주식은 이런 겁니다. 이해 있습니까? 코니 오토메이션 외바닥 찍고 첫 봉 뜨고 눌렸다가 돌아 올라가는 자리. 그래서 올라가서 수익 구간 보는 자리. 실전에서 정확히 비중 몇 퍼센트 매수, 매수가 얼마, 손절가 얼마. 손절가 내려오지도 않았고 전저점 깨지도 않았고 5,010원 500포가 수익 실현. 끝입니다. 한 실전 주식에서는 제가 눈을 얘기했잖아요. 가격하고 거래만 있으면 돼요. 거래에서도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동시에 같이 받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투자와 매매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거 못하겠다면 알고매 실전 주식 1등 기준법으로 하시면 돼요. 아, 실전 주식에서 사서 수익 먹고 나왔어요. 이러면 되는 거죠. 주간 수익률 300만 원, 주간 수익 3%이 달성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회사를 공부하고 저 회사를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유 불문 가격과 거래 원리를 통해서 사고 파는 실전 주식의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주간 수익률 300만 원씩 벌고 싶다. 그러면 그 버는 거에 대한 방법을 알고 대응을 하면 되죠.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인데 왜 안 가요? 매번 입씨름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 SK하이닉스 이렇게 좋은 주식인데 왜 안 가요? 안 하면 돼요. 왜? 실전 주식에서는 그딴 게 필요 없으니까. 실전 주식에서는 알고면 블랙라인을 가지고 알고면 베이직 차트가 됐든 알고면 플러스가 됐든 알고면 미니가 됐든 이 기준에서 사고 파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고 매매합시다. 여러분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요 보는 분들 제가 봤을 땐 진짜 투자하는 사람 10명도 안 돼요. 10분도 안 돼요. 당연히 제 팬분들은 진짜 투자하는 방법 이해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은 하겠지만 저를 모르고 저랑 함께 하지 않는 분들은 대다수가 가짜 투자자예요. 심각하게 문제를 삼을 건 나라 경제니 세상 돌아가는 거니 남 탓하면서 전문가 탓하고 하니 이게 아니라 내가 배우지도 않고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나쁜 짓을 하는 것과 모르고 나쁜 짓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나쁜 건지 아세요? 얘는 알아. A라는 철수는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자꾸 나쁜 짓을 했어. 철수는. 영희는 몰라. 그래서 나쁜 짓을 했어.
여러분, 이 두 가지 있었을 때 모르고서 하는 사람이 참 더 나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서 대응한 사람이 제일 나쁜 거예요. 얘는 잘못했어도 알고 있었다니까 가르치면 돼요. 근데 모르는 애는 알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알곰의 실전 주식으로 갑니다. 실전 주식은 예, 말이 아니라 배운 대로 원리대로 대응합니다. 어제 우리가 봉 뜨는 거 배웠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통해서도 또 봉 뜨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12시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선물 지수는 역시 예, 아까 본 대로 이 자리 양봉시가 딱 와서 또 내려왔던 마디에서의 반등 나오고 하폭 반등 주려고 하네요. 남은 시간도 계속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디 한번 짧게 살펴봤고요. 어제 원익 QNC를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실전 주식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 어제 공부했던 분도 한 번 더 복습 해보겠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렇죠? 원익 QNC 번호를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부터 여기까지. 자, 제가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실전에서. 1번, 얘가 2번,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얘가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그렇죠? 12번, 13번, 14번, 15번.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알고메 팬 여러분들. 자, 정답을 맞춰보세요. 첫 뜬봉은 몇 번일까요? 첫 뜬봉. 음, 첫 뜬봉은 몇 번일까요? 첫 뜬봉. 첫 뜬봉. 네. 아니, 무료로 가르쳐주면 배워서 제발 배우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안 배우고도 맨날 남이 떨어지는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다가 수익 먹으면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어제 배웠는데 바로 까먹었어요. 자, 몇 번이니까 맞추신 분들은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평생 기술을 갖는 실전 주식의 기술을 갖는 거고 못 맞추신 분들은 평생 기술을 못 갖는 게 아니라 가지실 텐데 조금 더 더딜 뿐이에요. 인생 빨리 간다고 밥 3끼 먹지 10그릇 안 먹습니다. 응? 어릴 때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난 척하지 마시고 지금 돈 좀 있다고 우쭐대지 말고 지금 본인이 속상하다고 세상 모든 거 포기할 것처럼 떠들어대지 마세요. 인생 뭐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떠들어댈 때 우왕좌왕 실패하는 거, 좌절하는 거. 그냥 우리는 평균, 꾸준한, 성실하게 사세요. 지금 배우는 거 여러분 성실하게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무료라서 공짜라서 무시당할 게 아니라 알아두면 더욱더 소중한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되고.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돈 받았습니까? 네? 아, 돈 받고 한글가르쳤어요?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에게 비교하면은 여러분들 우습겠지만 정말 세상의 모든 매매자들에게 실전 주식의 투자자들에게 실전 주식은 이 기본 원리를 제발 부디 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처럼 꼭 기억해 주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고 실전 주식이 달라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실전 주식이에요. 아까 은행주와 반도체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와우넷에서 알고메 시간에 대형 우량주에 대해서 계속 마디마디 흐름 짚어져서 반도체가 이래서 이렇다. 다 어제도 설명드렸던 거잖아요. 시간에서도. 그죠? 시청을 하시면 내려올 자리, 보이는 자리, 저항 걸릴 자리 다 보입니다. 자, 정답. 첫 뜬봉은 4번. 첫 뜬봉은 11번. 번호는 15번까지 맞습니다만 정답은 정확히 4번, 11번이었습니다. 많이 틀리셨네요. 왜 이렇게 많이 틀리죠? 왜 이렇게 많이 틀릴까요? 너무 쉽게 설명했는데. 떨어진 봉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떨어진 봉은 2번. 떨봉. 첫 떨봉. 뻑큐가 아니고요. 퍼스트입니다. 처음 떨봉. 그 다음에 4번 다음에 첫 떨봉 6번. 그 다음에 11번 다음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15번. 자, 제가 한 종목 갖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과연 첫 봉 뜨고 나서 모의 구간이라고 하는 단기 수익 구간이 오는 것의 기본이 얼마야 돼? 고급가인까지 들어야 되는데 얘가 이것밖에 안 되냐?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메 블랙라인 떴던 그 시점. 아, 응애예요. 탄생됐습니다. 탄생됐을 때는 없습니다. 블랙라인. 그렇죠? 탄생되고 나서 저도 원익 QNC를 처음 실전으로 지금 해보는 거예요. 따로 별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원익 QNC를 별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탄생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주목하세요. 얼마나 좋은 원리면 한 종목 갖고 이 원리만 갖고 계속 대응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2004년도입니다. 와, 그다 2004년도에 돌아가고 싶다. 뭐 하고 있었나 나는. 첫 봉이 뜨고 당연히 수익구가 나옵니다. 길게 가고 짧게 가고 떠나서 당연히 수익구가 나옵니다. 고점이 높아집니다. 오로지 단순하게 봉 뜬 것만 갖고 따질게요. 고급 강의에 들어가면 전부 다 걸러낼 수 있어요. 뜬 것만 갖고 따질게요. 봉 떴습니다. 봉 뜨고 나서 기다렸더니 며칠 때 오이구간 수익구가 나옵니다. 자, 이건 2005 몇 년도예요? 4년도죠? 2004년도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다 성공. 맞죠? 봉 떨어졌다가 뜹니다. 수익구가 나옵니다. 세 번째 성공. 봉 떴습니다. 수익구가 나옵니다. 네 번째 성공. 정확히 2004년도에 네 번 나와서 네 번 다 성공. 2005년도에 갑니다. 2005년도에 봉 떨었다 봉 떴습니다. 수익 구간 성공입니다. 한 번.
봉 떨어졌다 떴습니다. 수익 구간 나옵니다. 두 번. 떨어진 데서 안 합니다. 봉 떴습니다. 수익 구간 나옵니다. 그죠? 세 번. 2005년도에 세 번. 봉 떴습니다. 떴는데, 예, 얘는 수익관이 어때요? 안 나오고 내려가죠? 얘 실패. 실패 한 번. 그리고 실패 한 번. 봉 뜹니다. 이날. 수익관. 총 네 번째 수익. 봉 뜹니다. 다음날 수익 구간. 다섯 번째. 봉 떴습니다. 수익 구간. 여섯 번째. 2005년도. 봉 떴습니다. 일곱 번째 수익 구간. 봉 떨어졌습니다. 안에. 2005년도에 일곱 번 성공, 한 번 실패. 메모하세요. 여러분. 이 알고매의 원리는 얼마나 위대하고 꼭 알아두면 실전 주식에서 1등 기준법이 되는지 참고하시고. 여러분 잘 모를까봐 확대해 보겠습니다. 봉이 여기서 떴습니다. 뜨고 나서 하나, 둘, 9% 이상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수익 보실 밖에 없습니다. 2006년도에 한 번 성공. 봉 떴습니다. 올라가서 수익 구간 봅니다. 두 번 성공. 봉 뜹니다. 또 성공합니다. 왜 이렇게 잘 맞냐, 얘? 좀 틀려야 되는데. 봉 떴습니다. 또 수익입니다. 2006년, 2004년도, 5년도, 6년도 어마어마했구만. 여기서 봉 뜹니다. 그렇죠? 바로 수익은 안 줬습니다. 눌렀다 줍니다. 봉 뜹니다. 바로 수익이 안 줬습니다. 눌렀다 뜹니다. 봉 뜹니다. 수익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손절라인 안 나가고 다 있는 거죠. 그러면 봉 뜨고 하나를 묶음으로 보면 다섯 번째 성공입니다. 봉 뜹니다. 수익입니다. 2006년도에도 여섯 번째. 봉 뜹니다. 뜨고 나서 올라가는 구간이 하나, 봉 뜹니다. 둘, 그리고 올라갑니다. 묶어서 보면 됩니다. 왜? 손절 안 나갔으니까. 일곱 번째 성공입니다. 자, 2007년도로 갑니다. 2006년도에는 실패가 한 번도 없습니다. 2007년도에 요구가 성공합니다. 묶어 성공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데 이거는 전자책 깨지면서 손절 나갑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빨리 가야 되겠네. 더. 수익 구간 나옵니다. 얘는 실패, 얘는 성공. 2007년도에 두 번째 성공합니다. 엄청 길게 롱롱롱롱롱 합니다. 롱하게 수익 납니다. 무지하게 납니다. 블랙라인 떠져서 매매하지 않습니다. 실전 주식. 공 떴습니다. 떴는데 아웃입니다. 수익 구간 못 먹고 아웃 당합니다. 바로. 공 떴습니다. 수익 구간 줍니다. 2007년도에 세 번째 수익. 그리고 2008년도로 넘어옵니다. 07년도에 세 번째 수익 두 번째. 자, 그건 배우셔야 됩니다. 군농님, 손절라인 잡고 하는 방법은 고급 강의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중급 강의랑. 자, 공 떴습니다. 아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날 5위 구간 5.7% 올라왔으니까요. 이 시점에서 보면 5위 구간은 오는데 팔아먹는 자리가 2,400점. 딱 5위 구간 오네요. 이것도 성공입니다. 5위 구간. 기본 5위 구간 2에서 5% 수익 구간입니다. 실패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008년도에 진입하고서 이 종가 얘가 손실이에요. 왜냐하면 얘 고점을 넘어가서 5위 구간 안 왔으니까 얘는 손실. 그렇죠? 한번 2008년도에 손실입니다. 매매 안 합니다. 자르고 나면 끝입니다. 자르고 나면 끝입니다. 안 합니다. 조건 없습니다. 공 떴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다다다다 이 고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얘도 손실입니다. 2008년도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공 떴습니다. 얘도 바로 손절입니다. 짧은 손절. 공 뜬 것만 갖고
우리가 최적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봉 뜬 것만 갖고 요 봉 떴습니다. 봉 떴습니다. 수익과 나옵니다. 2008년도에는 2번 수익, 3번 손절. 2009년도로 갑니다. 2009년도에 봉 뜨고 수익 한번 떨어집니다. 안 합니다. 원익NC가 그렇게 좋다네. 최수창 대표가 얘기하는데 세계 넘버 원이래. 하이닉스나 삼성전보다 더 좋은 기업이래. 그딴 게 뭐가 다 필요 있어. 투자할 것도 아닌데. 블랙라인 아래 있으면 안 하는 거지. 블랙라인 떴습니다. 수익입니다. 블랙라인 떨어졌다 떴습니다. 수익입니다. 떨어졌다 떴습니다. 수익입니다. 4번 수익입니다. 09년도. 떨어졌습니다. 안 합니다. 안 해.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도 안 해.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도 안 한다고. 블랙라인 아래 있으면. 떴으니까 수익이잖아요. 블랙라인이 여기서 떨어졌다 떴습니다. 얘 손절 나가네. 2009년도에 5번 이기고 한 번 손절 나갑니다. 블랙라인 뜹니다. 2009년도에는 다성공이고요. 2010년도에는 한 번 손절 나가고, 그렇죠? 2010년도 바뀌었네요. 그리고 수익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실전 주식 체크해주는 원리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수익도 엄청 큰 수익이에요. 5위 구간 외에도. 추가 수익. 공 떴습니다. 고점 넘어가니까 수익권 나오죠. 공 떴습니다. 수익권 나오죠. 2010년도에 3번의 수익권 나오고, 공 뜹니다. 수익권 나오죠. 더 크게 나오네요. 4번째 수익입니다. 2010년도에. 그리고 10월달에 봉 떴다가 떨어졌다 어떻게 됐을까요? 봉 뜨고 이게 최적의 조건이네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 봉 뜨고 최적의 조건이 나오면서 수직 상승. 이건 무조건 수직 상승이에요. 수익입니다. 2010년도에 5번 성공, 1번 손절. 2011년도에 봉 뜨고 수익 구간. 수직 상승은 배우신 분들 알아요. 수직 상승, 최적의 수직 상승은 엄청나게 좋은 거 알죠? 2011년도에 한 번 성공. 떴다가 깨갱, 손절입니다. 한 번 손절. 저도 원유캐치 지금 처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체크하는 건 처음이에요. 수익 구간입니다. 2번 성공. 공 떠서 수익관입니다. 3번째 성공. 떨어졌다가 또 뜹니다. 5번째 성공. 4번째 성공. 여기 봉 떴다가 수익관 줍니다. 5번째 성공. 2011년도까지. 2012년도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점검 한번 해보면 여러분 누가 혹시라도 채팅창에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제가 메모장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리해서 지금 04년 5번 04년 5번 4번 성공 실패 없습니다. 06년 7번 성공 실패 없음. 07년 3번 성공 2번 실패. 08년 2번 성공 3번 실패. 09년 5번 성공. 2010년 5번 성공 1번 실패. 11년 5번 성공 1번 실패. 더 가요?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요? 지금? 이 블랙라인 알고맥 기준을 일목균형표 기준선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하고 실전에서 수익 만드는 방법, 이보다 더 좋은 확률과 성공률과 승률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자신 있고 자부심 가질 만한 알고맥 기법입니다. 여러분
오니큐엔씨 회사의 좋고 나쁨? 제가 어제 설명했잖아요. 이 회사 쿼츠입니다. 전 세계 넘버 원, 투입니다. 모멘티브 인수하고 나서부터 더욱더 긍정의 시그널이 많습니다. 파운드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사의 쿼츠 수요는 더욱더 증가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투자예요. 투자가 아니라 실전 주식에서 사고파에서 차익 실현 낼 수 있는 기준. 여러분 있습니까? 레드아님, 매도라인 잡는 법은 어딘가요? 이건 제가 지금 기초 강의 첫 뜬봉, 떨봉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 원리를 통해서 이제 이 특강 교육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면 돼요. 정말 여러분한테 다 풀어드리고 함께 하셔라, 배우셔라, 배우고 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주식책이 될 거예요. 제가 책을 안 써서 그렇지. 왜냐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원리를 미국 주식에다 적용하잖아요. 해외 주식에다가 쓰러집니다. 오열합니다. 진짜예요. 혹시 우리 채팅창에 지금 유튜브든 어디든 채팅창에 이거 실전 주식으로 어디에다가 미국 주식에다 적용해 보시면 기초 강의 여러분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무료 지원 상품이니까 꼭 한번 신청해서 들어보세요. 알고 보면 꿈나무 투자교실이라고 해서 전액 무료입니다. 전액 무료. 02-3490-4657이거나 파트너홈에 오셔서 무료 기초 특강 내용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투자와 실전 주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발 부디 두 번 다시는 쓸데없는 논쟁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키보드 워리어가 돼가지고 세계 경제 자기가 다 아는 것만 아니야. 신문 좀 보면 경제신문 좀 열심히 공부하면 남들 아는 기초 지식을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채팅창에.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살인의 추억에서 나왔죠. 송강호의 명대사.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여러분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논쟁하지 마시고 세계 경제를 여러분이 쥐락펴락하는 정책자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정책을 펴면 그들의 정책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고 수긍하는 거고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99.9%가 기술적 분석의 실전 주식으로 해야지 답이 나와요. 진짜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다? 기초 강의 내용에서 꼭 좀 참고하세요.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10년 후에 이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따지고 해봐요. 답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최수창이 최수창 대표가 6만 원에 얘기했는데 뭐 더 빠지고 있네. 더 싸게 샀어야 되는데 SK스를 9만 원에 사라고 했는데 더 빠지네. 참 미치고 환장하겠네. 가긴 가냐? 이런 얘기 백날 하고 써봐야 답이 나옵니까? 한국항공우주 최수창 대표가 그렇게 좋다고 밀고서 얘기했다는데 야 올라가다 다 빠졌어. 3만 5천 원대부터 샀는데 6만 원대 팔아먹고 나왔는데 지금 4만 원대야. 이게 답이 나옵니까? 그건 진짜 투자니까 그걸 듣고 야 최수창 대표라는 사람이 왜 한국항공우주를 좋게 보는지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공감해야지. 내가 다모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모든 전문가들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진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포인트로 해서 이 종목을 선별했을까 분석했을까. 그래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 공군전투기가 120대가 노후화되어 있는데 120대 노후화된 게 교체될 거래. 근데 교체되는 것이 대한민국 한국항공우주 카이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제기가 공급될 거래. 사실이야? 사실이야. 근데 공급이 됐어? 아니지. 시제기가 지금 있어서 개발 단계에 있으니까 성공하면 공급한대. 성공 실패하면. 말짱 도루묵이네? 아, 리스크가 큰데? 아니야. 나는 성공했을 거라고 믿어. 내 친구가 얼마 전에 사천단지에 갔다 왔는데 한국항공우주 회사 내용 공장 탐방 갔다 왔는데 아니야 내가 직접 가보 가봐요. 자기 돈 500만 원 1000만 원 몇천만 원씩 투자해놓고서 당 한 번도 탐방도 안 가놓고 기업 분석도 안 해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모독입니다. 누구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그 기업에서 밥을 먹고 있고 녹봉을 먹고 있는 고용 직원, 임직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투자자라면 단 한 번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키보드 어려워가 돼가지고 기사 몇 줄 봐놓고 아는 척하고, 그건 투자자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전 주식은 기술 분석에서 원리와 기준이 있느냐? 저는 있습니다. 기초 강의 재능 기부 중에 있습니다. 와우넷에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있으니까 기초 특강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아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도 하지만 저하고 함께 교육 들었던 거나 방송 들었던 거나 저희 팬분들이 얘기하실 때 왜 우리가 맛집 가면 이용 후기 들어보잖아요. 다른 분들의 이용 후기를 꼭 좀 한번 살펴보세요. 왜 다른 데 가서는 물건 살 때는 꼼꼼하게 이용 후기도 살펴보고 따져도 보는데 왜 주식 교육이나 주식 방송을 들을 때는 왜 따져보지는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 얘기를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고 대응하는 투자자분들 너무도 많습니다. 최창 대표의 이 알고의 재능기부 아직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1000만 계좌 중에서 999만 9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보신 분은 주변에 더 많이 알립니다. 꼭 한번 기초 강의 전액 무료 지원 재능 기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네, 10월 4주차 와운의 3등 수익률 파트너 된 거요. 네, 이거 뭐 잠깐 깨알 누가 올려오셔서 보시는데 이게 있죠. 좀 나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보시면은 네, 이번에 이렇게 주간 수익 1등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제 1등, 2등, 3등은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제가 최고로 의미 두는 것은 실전 주식에서 주간 수익률 3%, 주간 수익률 300만 원 벌기입니다. 실전 주식으로 이유 불문. 이 회사가 기업이 어떻고 재무제표가 어떻고 스토리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와 실전 주식의 대응으로 해서 주간 수익률 3%, 저보다 더 잘하신 분도 많습니다. 몇백만 원씩 벌고 급등주 투식 주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전 주식에서 일주일에 딱 300만 원 벌게 합니다. 그 이상 벌면 더 감사한 한 주가 되는 거고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투자는 왜 합니까? GDP 4만 달러. 매매는 왜 합니까? 실전 주식은 왜 합니까? 일주일에 300만 원 벌려고. 그런 분들이라면 이 알고메 시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알고메는 실전 주식의 1등 기준법을 가지고 대응하는 좋은 방송, 좋은 콘텐츠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12시 30분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알고메 기초 특강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메 기초 특강을 꼭 들어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무엇이 달라져요? 블랙라인도 다 알려드리고 모든 것 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몰라서 계속해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알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실전 주식의 성공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막연하게 투자만 하고 투자인지 매매인지 구별도 못하고 구분도 못하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시작했다라면 이제는 달라지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될 때입니다. 왜냐고요? 시장이 변동이 있든 상승이 나오든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나 상승 나올 때 준비되어 있는 자는 더 큰 수익의 극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알고 매매합시다. 오늘 주말 앞두고 뜨거운 불금입니다. 뜨거운 밤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알고 매.